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오랜만에 십자군 전쟁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지난 시간에 잉글랜드 왕 리처드 1세가 십자군에 가담해서 아크레를 점령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크레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지도자였던 살라딘은 치욕적인 참패를 당했죠. 그리고 리처드 1세와 함께 했었던 프랑스의 왕 필리프 2세는 또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스토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뒤에 이야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잉글랜드 왕 리처드 1세는요, 이슬람 군대에게 매우 두려운 존재로 이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살라딘 입장에서 타격을 크게 받았는데, 그런데 살라딘은 내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이제 다시는 누구도 나처럼 이렇게 이슬람 세력을 통합하여 큰 군대를 이끌고 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라딘이 그래서 물러섬 없이 다시 싸우려고 하지요. 리처드 1세는요,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지 탈환을 명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아크레 성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니 이 과정에서 이제 리처드 1세와 살라딘은 다시 한번 큰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 스토리 중에 가장 지도력 있는 리더들이 제대로 된 군대를 갖춰서 제대로 큰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크레 성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리처드 1세가 예루살렘 남쪽으로 쭉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가요. 이유는요, 행군과 함께 바다 쪽에서 배가 함께 따라오도록 합니다. 이 배에 이제 수송을 시키는 거죠. 물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를 통해서 물자 보급을 받으면서 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이러한 모양새로 행군을 하게 되는데, 살라딘이 이 리처드 1세의 행군을 추격해서 따라갑니다. 리처드 1세가 행군을 할 때요, 쭉 내려갈 때 이쪽에서 살라딘이 치는 거예요. 이쪽, 저쪽은 리처드 1세 군대의 오른쪽이죠. 리처드 1세 군대 행군의 오른쪽은 바다고요. 리처드 1세 군대 왼쪽에서 살라딘이 틈틈이 공격을 합니다. 주로 궁병을 활용해서 활로 공격을 하는데요. 리처드 1세는 이러한 공격에 절대 대열을 흐트리지 말거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려서 대열을 반드시 잘 유지해서 행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리처드 1세 행군에서 이 리처드 1세 군대의 왼쪽이 계속 위험하겠죠. 살라딘이 계속 활로 궁병이 공격을 해오니까. 그래서 왼쪽에서는 보병들을 자꾸 교체를 해줍니다.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서 행군을 해나가는데, 살라딘이 쏘는 활들이 멀리서 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위력을 갖고 리처드 1세 군대에게 꽂히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또 활들이 이 군대에게 꽂히게 되죠. 뭐 목숨을 빼앗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 병사들은 몸에 이제 그 갑옷이나 방패에 화살이 꽂힌 채로 이렇게 행군을 진행했다고도 합니다. 살라딘 군병들의 공격도 공격이지만 또 이 리처드 군대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당시 아주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이때가 1191년 8월 달이었는데 8월이다 보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들이 철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매우 뜨거운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행군을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리처드 1세는 주로 행군을 새벽에 출발해서 정오에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오전에 행군을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는 좀 쉬는 이러한 길을 택했다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 행군이 고되면 다음날은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행군을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카이사레아라는 지역에서 한판 붙게 돼요. 살라딘의 이 매복 군대에 의해서 리처드 1세의 이 행군의 후미가 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리처드 1세가 이때 또 과감하게 또 나서서 이들을 크게 무찌르는 엄청난 무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행군을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리처드 1세 군대는 행군 중에 또 한 번 큰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가 아르스푸 전투입니다. 아르스푸라는 그 숲 근처에서 대규모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전투가 리처드 1세 십자군의 아주 큰 전투였습니다. 1191년 있었던 전투고요. 이 아르스푸 지역에서 이 살라딘 군대가 대대적인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활을 궁병들이 쐈지만 너무 멀리서 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라딘의 군대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활을 쏘면서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기병들을 맞췄을 때 철갑옷에 맞추는 바람에 큰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살라딘 군대가 말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공격에 대비해서 리차드 1세는 보병들에게 방패를 들고 이 궁병들, 살라딘 궁병들의 활 공격을 막아내도록 하고요. 전방과 후방에서 기병대를 활용해서 살라딘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처드 1세는 대열을 꼭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리처드 1세가 이 행군하고 전투하는 모습을 보면요. 보급을 굉장히 중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열을 잘 유지하는 이러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리처드 1세가 이 전투 중에도 대열을 잘 유지하고 수비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리처드 1세 십자군에 있었던 9호 기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9호 기사단이 약간 후미 쪽에 있었는데 여기가 큰 공격을 받으면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9호 기사단이 리처드 1세에게 이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가지고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리처드 1세가 좀 버텨라, 대열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도와주질 않습니다. 몇 차례 이런 게 오가고 있는데 리처드 1세는 대열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바람에 이 9호 기사단은 결국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결국 이쪽에서 견디다 못해 한 기사가 대열을 이탈해서 뛰쳐나갑니다. 소리를 치며 살라딘 군대를 공격을 하게 되자 이 순간 리처드 1세가 정확하게 순간 파악을 하고 전원 공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와 좌우에서 동시에 살라딘 군대를 향해 공격을 하게 되고요. 위험에 빠졌던 9호 기사단도 리처드 1세가 군대를 보내서 구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리처드 1세도 직접 가서 엄청난 무력을 보여주었다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 살라딘 군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일제히 가운데 또 좌우에서 협공을 하는 바람에 살라딘 군대가 둘러싸였고 위험에 빠지게 되었고 이 전투에서 리처드 1세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리처드 1세의 무공이 너무 뛰어나서요. 어떤 기록에는 농부가 낫을 들고 곡식을 베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엄청난 무공을 보여주던 리처드 1세 또 군대 통솔도 잘했던 그런 모습으로 승리를 거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처드 1세의 십자군은 다시 행군을 진행을 하면서 9월 달에 야파라는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요, 리처드 1세는 살라딘의 보급을 또 끊어버리는데요. 살라딘이 지금 전투를 어렵게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복 동생에게 이집트로부터 이제 보급 물자들을 왕창 받아서 오게 되는데 이 보급 물자가 배달이 되는데 이걸 다 털어버립니다. 리처드 1세가 이걸 다 털어가지고 다 취해버리죠. 살라딘은 점점 전쟁이 어려워지고 리처드 1세 야파를 점령을 했습니다. 아르스푸 전투에서 큰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또 야파까지 점령한 살라딘 행군에는 이제 앞길이 창창해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리처드 1세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리처드 1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쉽게 점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1차 십자군 때와는 지금 상황이 달라요. 1차 십자군 때의 이슬람 군대는 지금 군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약화돼 있었고 분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슬람 세계는 살라딘이라는 인물이 군대를 통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막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후위에서 살라딘이 공격을 해 온다면 이 예루살렘 점령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을 때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리처드 1세는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살 거가 아닙니다. 잉글랜드로 돌아가서 다시 왕노릇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떠난다면, 나의 군대가 떠난다면 예루살렘이 이 살라딘에게 버틸 것인가? 곧 다시 뺏기지 않을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유럽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까 그 필리프 2세가 프랑스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이 필리프 2세가 프랑스에 가서 양아치 짓을 합니다. 영국에 있는 리처드 1세 동생 존 왕과 손잡고 잉글랜드의 권력을 존 왕에게 넘기려는 이런 음모를 꾀하고 있었고 본인은 필리프 2세 본인은 잉글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땅들을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 리처드 1세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불안하죠. 지금 유럽에서
잉글랜드의 이 토지들, 영지들이 필리프 2세에게 넘어갈 상황이 돼 버렸고, 자칫하면 왕권도 자기 동생 존왕에게 뺏길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니 리처드 1세가 자기 빨리 유럽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점령하는 게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점령도 하루 이틀에 금방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점령한다 해도 살라딘한테 곧 뺏길 것 같고, 유럽 난리 났고, 이러니까 돌아가고 싶어서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살라딘과 리처드 1세 사이에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이 협상에서 리처드 1세가 자기의 여동생 그리고 살라딘의 남동생을 둘이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리처드 1세가 나선 것은요, 협상으로 살라딘에게 예루살렘을 얻는다면 살라딘은 협상을 지킬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쉽게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산도 했었던 것인데, 그런데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넘겨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협상은 사실 결렬됩니다. 이렇게 협상은 결렬이 됐는데 리처드 1세가 예루살렘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입구까지 군대에 진을 쳐놓고는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이때 이집트에서 오는 보급로 차단 이런 것에 집중을 했고요. 결국 리처드 1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아크레로 군대를 되돌려 옵니다. 그런데 아크레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살라딘이 공격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크레로 돌아갈 땐 살라딘의 공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1세도 이제 살라딘이 적극적으로 전쟁할 의사는 없나 보구나 이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전에 아크레에서 오다가 야파라는 지역을 점령했었잖아요. 여기에 십자군 수비대를 일부 두고 아크레로 돌아갔었는데, 이 야파에 살라딘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살라딘이 이쪽을 노린 것이었죠. 그래서 야파 인근 지역을 살라딘이 점령을 하고요. 야파에 있었던 십자군 수비대는 야파 성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몰려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살라딘 군대가 여길 공격해서 야파를 완전히 뺏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슬람 군대가 야파 인근 지역을 장악하고 거기에 약탈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살라딘이 싫어하는 이 군대 약탈이 여기에 시작이 되고 만 것이죠. 야파 성체에 있는 십자군 군대는 결국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으면서 맹렬히 저항을 합니다. 아주 위태로운 순간 속에서도 열심히 저항을 하면서 아크레에 있는 리처드 1세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 구원병을 요청하는 소식을 듣는 리처드 1세는 발끈해서 바로 구원병을 몰고 야파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쭉 이제 바다 쪽으로 내려가다가 아크레 인근 지역에서 도착을 했는데, 아크레 성체에 몰려서 수비하는 이 수비대의 어떤 병사가 이 배를 보면서 열심히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든 리처드 1세가요, 배가 닿지도 않았는데 물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허벅다리 위쪽까지 물이 찬 상황에서 첨벙 가가지고 이 덴마크 도끼를 들고 쳐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왕이 뛰어들었으니까 이제 여기 군인들도 함께 막 뛰어들었죠. 그래서 앞에 8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리처드 1세가 흥분해서 도끼 들고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엄청 잘 싸워요. 리처드 1세가 워낙 잘 싸우고 함께한 병사들도 엄청 잘 싸워서 이 아크레 성에 쳐들어온 이슬람 군대들을 막 베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끼로 막 찍었대요. 리처드 1세가 덴마크식 도끼를 잘 썼다라고 하거든요. 덴마크식 도끼가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그런 도끼 모양이에요. 도끼로 막 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이슬람 군대가 막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살라딘이 엄청 황당해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야파를 사수한 리처드 1세의 십자군을 살라딘이 다시 기습 공격을 하는데요. 이때 리처드 1세는요, 기습을 간파하고 보병으로 하여금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앞에 막아서게 합니다. 방패 들고 창 들고 딱 앞에 무릎 꿇고 쓴 거예요. 그러면 살라딘의 기병들이 오다가 방패와 또 특히 창에 먼저 저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병들에게 이렇게 방어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보병들이 방패를 들고 앉아있는 뒤에서 궁병들이 활을 들고 살라딘 군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라딘 군대에게 타격을 입혀놓고, 그리고 리처드 1세가 또 도끼 들고 말 타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리처드 1세 군대가 살라딘 퇴각하는 그런 군대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벌판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말을 타고 싸우다가 리처드 1세의 말이 부상을 당했는지 죽었는지 그럴 겁니다. 말에서 리처드 1세가 떨어졌어요. 말에서 떨어진 리처드 1세가 죽은 말을 버리고 혼자 이제 도끼 들고 막 싸우고 있는데, 이때 또 살라딘이
자기 병사를 시켜서 말 2마리를 갖고 리처드 1세 앞에 딱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창 싸우고 있는데, 땅바닥에서 싸우고 있는데 살라딘 군인이 오더니 저기 살라딘께서 이 말 타고 싸우랍니다,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이때 살라딘이 그랬답니다. 저토록 용맹한 용사가 땅바닥에서 싸워서 안 될 일이다 라며 이제 말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살라딘이 뭐 영웅을 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기도 하고, 또 뭐 왕으로서 좀 대접을 해줬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리처드 1세는 넙죽 이 말을 받아탑니다. 그리고 또 말 위에서 싸우는데 리처드 1세에게 말을 보내고 살라딘은 야파성의 후면으로 쳐들어갔는데, 이걸 알고 또 리처드 1세가 말을 먹고 또 뒤쪽으로 가서 또 싸워서 이슬람 군대를 막 박살을 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기동력과 무공을 보여줬던 그런 리처드 1세의 모습이에요. 자, 결국 리처드 1세가 막아냅니다. 살라딘은요, 이 전투로 리처드 1세를 꺾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협상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리처드 1세 입장에서도 지금 빨리 유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처드 1세 입장에서도 협상이 간절히 필요했고, 살라딘도 전쟁이 힘들었고,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의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이슬람의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리처드 1세가 깔끔하게 예루살렘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얻었고, 한편 살라딘은 리처드 1세에게 십자군이 장악하고 있는 이 해안가 지역들, 해안가 도시들을 침범하지 않겠다, 안전을 지켜주겠다, 또 하나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에 오는 크리스트 교도들의 안전을 또 보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됩니다. 리처드 1세는 그리고 유럽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리처드 1세가 떠난 후요, 살라딘은 5개월 있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파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자, 이렇게 뭐 살라딘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처드 1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리처드 1세가 유럽으로 돌아왔는데 유럽 상황이 녹록지 않았죠. 필리프 2세가 좋은 왕 꼬셔가지고 이제 정세를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돌아오던 이 리처드 1세가요, 또 풍랑을 만나고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용로로 이제 오다가 오스트리아에서 일이 생깁니다. 오스트리아의 공작 레오폴트 5세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오스트리아의 공작 레오폴트 5세가 십자군에 왔는데, 십자군 상황에서 아크레 점령까지 함께 했는데, 그 깃발 올린 것 때문에 리처드 1세에게 모욕을 당하고 삐져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 레오폴트 5세 영지에서 리처드 1세가 붙잡히게 됩니다. 레오폴트 5세는 지금 리처드 1세에게 불쾌함과 원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금을 해버려요. 감금을 했는데, 그런데 영국에 있는 리처드 1세의 동생 존이요, 이 존이 또 보내요. 돈을 보내서 우리 형 잘 잡고 있어, 이런 식으로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처드 1세가 레오폴트 5세한테 잡혀 있었는데, 교황이 레오폴트 5세를 압박을 해서 결국 레오폴트 5세의 손에서는 리처드 1세가 풀려났는데, 그런데 신성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6세의 손에 이제 호송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또 발이 묶여 있는데 뭐 재판도 받게 돼요. 그래서 리처드 1세가 또 하인리 6세 손아귀에 있었는데, 하인리 6세가 이거 잉글랜드에서 찾아가려면 막대한 비용을 내거라, 이렇게 보석금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1세의 엄마, 잉글랜드의 모후가 이제 돈을 막 모아서 오게 돼요. 이래서 리처드 1세가 풀려나게 되는데, 당시 잉글랜드에서는 이 막대한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돈을 걷어야 했었고, 그 다음에 존이 잉글랜드에서 막 또 착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잉글랜드 국민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온 게 뭐 로빈훗, 이런 이야기도 이제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리처드 1세 형이 붙잡혀 있는 동안 잉글랜드에서 존은요, 형은 죽었다 이러면서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내란도 일으켰어요. 그런데 형이 엄마가 만들어준 보석금에 의해 풀려난 겁니다. 이러자 프랑스의 왕 필리프 2세, 이 필리프 2세도 잉글랜드의 이 리처드 1세 땅을 막 야금야금 먹고 있었는데, 이 필리프 2세도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필리프 2세가 존한테 그대의 몸을 보호하시오, 사탄이 풀려났어, 이렇게 또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형이 돌아왔어요. 동생 존은 파리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다시 제자리를 찾은 리처드 1세는 즉위식을 다시 하고 존의 세력들을 다 숙청해 버립니다.
숙청해버리고 나라 딱 장악한 다음에 이제 존을 공격을 하는데 노르망디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지금의 프랑스 지역 노르망디 쪽으로 리처드 군대가 상륙을 하자 존은 바로 가서 굴복을 합니다. 이때 리처드 1세는요 동생을 용서합니다. 어머니의 요청도 있었고 또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네가 나쁜 게 아니라 네가 사악한 동료들의 꾀임에 넘어갔다. 넌 그런 어린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서를 딱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프 2세를 공격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필리프 2세가 뺏어갔던 리처드 1세 본인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리모주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리모주 이 지역은요. 프랑스와 영국의 국경 지역으로서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이 리모주 지역의 영주가 맹렬하게 잉글랜드 리처드 1세한테 저항을 했어요. 그 리처드 1세가 여기를 점령을 하고 성체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 성 위에서 리처드 1세가 갑옷도 입지 않고 이렇게 성을 이렇게 둘러보고 순시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적국의 소년병이 쏜 화살이 날라온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 1세 목과 어깨 이 사이에 화살이 탁 꽂혔대요. 리처드 1세는 쓰러졌겠죠. 그래서 실려가는데 리처드 1세가 이 화살을 부러뜨리기는 했는데 화살촉이 너무 깊게 박혀서 이제 병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걸로 인해서 리처드 1세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1199년 4월 6일이었는데요. 그 앞에 어마어마한 전투에서 엄청난 무력으로 그 위험한 순간에도 죽지 않고 그 적군들을 그렇게 다 싸그리 베었던 리처드 1세 치고는 너무도 허무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리처드 1세와 살라딘의 십자군 전쟁 이야기, 3차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십자군 전쟁 이야기 이어서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